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2023년 도에 있었던 우리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 기시다 총리가 맺은 이 한미일 3자 공약, 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맺어진 이 한미일 3자 공약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작게는 20년에서 50년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정지은 아주 중요한 조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조약이 담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 산업사회, 지나간 이 산업사회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별 느낌이 안 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이 미래 시대의 일들을 아는 상태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다시 보기 카드를 누르셔가지고 지난 영상을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지난 이 영상에서 다뤘던 이 한미일 3자 공약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구체화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제가 2024년도에 이미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이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채널이 이 폭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에 대한 저희 논평을 뒷부분에 다시 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니 이번 주에 결국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했네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자, 중동에서 이 전쟁이 나면 이 국제 유가가 뛰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가가 뛰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되네요. 자, 보시죠. 지금 이 빨간 선이 이 유가고 크루드 오일 WTI 서부 텍사스유 중진유 이 가격이고 이 파란 선 라인이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한번 이제 그 달러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죠. 달러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태까지는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 하락하고 유가가 떨어지면 달러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계속 이 달러와 유가는 계속 이 역의 상관관계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는, 역의 상관관계가 여태까지, 계속 성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당연히 역의 상관관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한 2020년도, 한 상반기,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요때를 제외하고서는, 어떻습니까? 달러 올라가고 유가 같이 올라가고 유가 떨어지고 달러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다시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고 어떻습니까?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경제 공식 이 달러와 이 오일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죠. 석유 기반 달러 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러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경제 상식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이러한 현상들이 이해가 되질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달러 패망론, 미국 폭망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미국 망할 일 없고 달러 망할 일 없다. 자, 미국이 그 전 세계 패권을 이제는 내려놓게 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미국은 군사력으로 보나 산업 생산력으로 보나
뭐 경제력으로 보나 지금 전혀 헤게모니를 놓칠 만큼 이 국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만 지금 이런 그 연관관계가 깨진 것뿐이에요. 이 얘기는 단지 달러를 지탱하고 있던 석유 기반의 달러 체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업종 전환을 한 것뿐이지 이 달러 자체가 망하거나 미국이 망할 일은 없다.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이 곡물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헤게모니를 주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다 해놓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 초격차 전략이라는 걸 써서 수많은 막대한 이 연구개발 자금을 써가지고 이 차세대 기술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봐도 미국이 국력이 떨어지고 패권을 내려놓을 거라는 이 근거는 없어요. 자, 그럼 이러한 기존 경제 상식과 맞지 않는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오늘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 결국 전쟁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은 일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 피가 안 튀면 되는 것뿐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오프라인에 이 동북아에 이 연방제 국가 출현 그리고 온라인상에 또 다른 연방제 국가 출연. 그래서 결국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세계 단일 정부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이 표현이야 어떻든 내용이야 어떻든 결국은 갈 길은 가게 될 걸로 봐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연방제 뭐 말이 좋죠. 그런데 그 연방제를 가만히 놔두면 하겠습니까? 그 연방제로 묶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 있을 때는 이 협곡을 받아서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안보 위기를 겪다 보니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 안보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일단 연방제로 가겠죠. 오프라인 기준을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시아판 나토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보 공동체가 나중엔 이 경제 공동체로 갈 거라고 제가 누누이 작년 2023년 8월부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결국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안보적인 이유는 이 전쟁은 앞으로 일상화가 될 거예요. 그거를 뭐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쟁이 일상화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뭐 피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관리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한테 피만 안 나면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작용할 거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중 정책을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전부 다 이 반중 정책을 쓰고 있죠. 좋게 말로 해가지고 중국산 없이 중국 안 먹고 사업해서 돈 벌 수 있습니까? 파일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보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중국과 관계를 안 끊으면 결국은 피 보고 끝난다. 이제는 목숨을 바칠 거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야 결국은 이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이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재편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이 석유보단 달러 시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페트로 달러 유가와 달러의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과거 체제는 이 산업사회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국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75년 뭐 산업시대로만 보면은 70년대부터 지금 55년 정도 흘러온 시기 동안 수많은 이 산업사회 기득권들이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젊은 세대가 새싹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 자체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득권들을 이 한마디로 숙청을 해서 새로운 새 세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새 세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 세대가 성장을 못하면서 지금 기존의 기득권까지 같이 공멸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숙청을 할 거냐? 우리가 이 화폐 개혁, 그러니까 강제로 이 거지를 만들어 버리면 반발이 심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상에 이러한 연방제 국가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뭐 죽는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단 경제 위기로 자살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결국은 이 디커플링,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제를 해 가지고 기존에 이 중국 묻은 이 사업가, 자산가들을 이 정리를 하고 숙청을 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맞는 새로운 사업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과 연계된 이 비즈니스 기회가 돈줄이죠. 돈줄이 바뀌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자산 시장에 그 부동산 지형도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떴던 우리 뭐 강남이든 뭐 경부선 라인이든 이렇게 기존에 많은 부가 몰려 있었던 이것이 이제 몰락을 하고 새로운 쪽이 떠줘야지, 이제 쥐구멍도 볕이 들어야지 이제 그 부의 이전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가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의 연방제 국가 출연, 이것은 이 필연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테고 모두의 공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레이트 리셋 작업일 뿐이다.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자, 그럼 오프라인상의 연방제 국가 출연에 따른 배경은 이렇고, 그럼 온라인상의 이 연방제 국가 출연은 어떠냐? 똑같아요. 여기도 싸움과 전쟁이 앞으로 일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온라인상의 연방제 국가는 왜 출연하는 겁니까? 전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묶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아니면 벌써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 고속도로를 뚫어 가지고 온라인상의 실시간 단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 다음 인제 그 온라인상에도 결국은 이 그 전쟁이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나. 자, 이 오프라인에 이 많이 투자하는 이제 앞으로는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거는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국방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그리고 이러한 이 많은 자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거치고 나면 이 첨단 산업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죠, 과학 기술. 자, 이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상화되면서 앞으로 많은 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처럼 전쟁을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을 했어요. 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전쟁을 따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 이 정, 반, 합의 이 단계별 구조로 지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전후로 해 가지고 온라인상에 먼저 그레이트 리셋을 먼저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024년도 연말이 그레이트 리셋 마지막 해라고. 자, 온라인상에 수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기꾼들, 이 보이스피싱 낚시질을 일삼는 사람들을 막 밀어줬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이 검색 기반에서 노출 기반으로 바꾸면서 요렇게 그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보이스피싱 낚시질 하라고, 나쁜 짓 하라고 일부러 밀어줬지, 실제로 이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을 배분해 주면서 돈도 밀어주고 하면서 온라인 시장을 급격하게 키워요.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트 리셋 이후에는 이들을 인제 거시기 하는 이 반의 정이 있으면, 공격이 있으면 반격이 인제 있는 거죠.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었는데 2025년 이후에는 이들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항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들이 커뮤니티로, 길드죠.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은 이 길드 가 이 커뮤니티로 묶이면서 이들을 대항을 하고, 이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자체 부가가치 창출을 하면서
급격한 이 발전을 이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 그룹과 이 새로운 전문가 그룹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매일같이 싸우면서 그렇게 이 온라인 세상에서 이 지속이 되고 이 발전을 이루게 될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 결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다라는 걸 알고서 커뮤니티를 다 묶이려고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공존하는 체제로 한동안 가게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기존의 이 저개발 국가를 개발하는 데 따른 이 산업화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이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상의 새로운 이 국가가 출현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공개되어 있죠. 무명의 명작 시리즈 AI 세상 게임화돼 가고 있다. 자, 이 온라인상에서 과거에 온라인은 이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장 또는 이 소통만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검색의 시대였죠. 이제는 이 노출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 온라인 세상이 게임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판을 만들고 있는 애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의 명작 시리즈 여기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미 이 진행이 착착되고 있죠. 결국 이 현실 세계에서도 과거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가면서 이 현실 자체가 이 게임화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이 AI 세상 게임화돼 가고 있다. 이 시리즈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이제 그레이트 리셋, 다른 말로 하면 화폐 개혁, 이 숙청 작업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검색 기반에서 이제 노출 기반으로 바꾸면서 인제 이 누가 보이스피싱 낚시질 사기를 잘 치나 요거를 가지고서 이 구글이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이 광고 수익을 배분해 줬죠. 그래서 많은 그 초기 유튜브 기득권들이 수익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어차피 신규 유입을 잡는 게 목적이었고 거기서 돈들이 다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후킹을 할 것이냐, 낚시질을 잘할 것이냐 이게 중요했지 이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죠. 피해자들이 나왔고 이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하소연을 하려고 그러면은 구글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인제 많은 피해를 입고 그레이트 리셋을 먼저 당했죠. 당했고 이제는 이 목적하던 이 그레이트 리셋이 일단 마무리 단계로 1 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구글이 이 인센티브들을 그렇게 안 주고 있어요. 광고비도 인제 콘텐츠의 양이 많아지면서 광고비 수입이 줄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0만 유튜버의 이 수입보다 5천 달이 유튜버의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10만 유튜버 정도 돼 봐야 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벌기도 어려워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야, 천만의 말씀. 이 제가 이 비공개 썰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영상이 간단하지만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만들 때는 4 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하루 왼종일 걸렸다고. 이 영상 제작은 돈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들어요. 단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대납을 해 줬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 AI 시리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영상 이거 이 유튜브 이거 공짜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카지노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이 카지노가 이 성인군자라서 공짜 점심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기존에는 구글이 광고비로 대납을 해 줬고 이 이외에는 크리에이터 이런 유튜버들이 처음에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이 핵심 정보들을 이제 노출을 하면서 인제 구독자들을 모았죠. 근데 지금 나올 사람 다 나왔고 이 유튜브가 주는 광고비도 이 거의 뭐 안습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이 적자를 피할 길이 없어요. 나올 만한 크리에이터들도 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기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온라인상에 여러 뭐 유튜버 있는 거 아니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제 선택의 길을 놓였어요. 계속 보이스피싱 사기를 칠 건지 좀 크게 사기 쳐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기친 범죄 수익으로 돈을 벌든지 안 그러면 적자가 났는데 접어야 되는데 아니면 접든지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커뮤니티 길드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고급 정보들을 나누고 같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세계 질서의 던전을 공략하는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추든지 이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겠죠. 안 그러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놀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들만 득실되는 이러한 구조로 양분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일뿐만 아니고 여기 뭐 주식 유튜버도 그렇고 주식 투자 유튜버도 그렇고 미국 주식 유튜버 또는 이 코인 관련 유튜버들 지금 뭐 제가 이 멤버십 회원으로도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연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지켜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영상은 문제되지 않을 내용만 딱 사람들 이 낚시질하기에 딱 좋은 그것까지만 딱 공개를 하고 이 핵심적인 정보는 다 이 멤버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뭐 이것까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소수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틀렸을 때 이거 감춰버려요. 피해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적극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멤버십에서 비용까지 받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항상 그 서로를 믿지를 않는다고 계속 사기가 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인증이 없는 사람 얘기는 믿지 말아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말만 들으면은 전부 다 전문가 같거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유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밝혀줘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나타나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들을 피해 사실을 공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의 최대 문제점은 이 피해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피해를 하소연하는 수많은 투고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공개적으로 입을 다물어서 그렇지. 자,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앞으로 양극단으로 나뉠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또는 이 공개적으로 이들아 이 사기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뭐 이 고소를 하겠죠. 이러한 이유도 있다 보니까 정작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다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이 피해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카지노 도박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커뮤니티 중심 이 게임화 되고 있으니까 이 길드 이 게임 용어죠. 길드 커뮤니티 길드 중심으로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개인이 가 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어디 가서 사소연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서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부탁할 수도 없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던전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어디에 길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길드 중심으로 온라인 세상은 바뀌게 될 테고 이것을 저는 게임화돼 가고 있다라고 이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이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기라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인제 길드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 길드원들끼리 서로 인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새로운 던전을 앞으로는 공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추는데 이게 결국은 게임과 같죠. 과거에 게임에서도 뭐 너는 뭐 전사, 너는 궁수, 너는 도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MO, RPG 게임 각 역할을 다 담당을 해가지고 서로 이 던전 공략 사냥에 나서죠. 그래가지고 사냥을 하다가 죽으면은 이제 그 리스크 같이 이제 분산하면서 이 그 뭐 물약값 날리는 거고,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되면 던전 공략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수익금 이 전리품을 서로 배분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들끼리만 이 동반 성장을 하고, 동반 성장이라고 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 이 파티원들끼리만 앞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규모가 너무나 큰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 솔로, 결국은 사람 머릿수는 많아도 솔로 플레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협공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냥이나 던전 공략은커녕 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계속 사기만 당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온라인 세상의 이 발전 전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미래 사회는 통화, 유통 속도를 올려서 돈을 버는 시대라고.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미래 사회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하는 시대예요. 처음에는 이 사기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커뮤니티 길드로 들어가지고 정보 교류를 하지만, 요 다음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 사회가 이 너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R&D로 봐야 되겠죠. 이 기회비용 상실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 새로운 일을 가는데 아무 시행착오 실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 연구 개발을 할 때도 수많은 실패 비용이 들지요.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짝퉁을 우리가 방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짝퉁이 판치게 만들면은 결국 누가 이러한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짝퉁들을 잡아내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이 던전도 우리 그 커뮤니티 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솔로 플레이를 할 때는 이 앞으로 패를 열어보려면 판돈을 걸어야 되는데, 이 개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판돈 계속 걸다가는 이 판돈 기회비용 상실비용으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죠. 결국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판돈을 걸고 패를 보려고 그러는 건데, 패 보려고 판돈 걸다가 결국 파산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본인들의 지식을 공유를 해가지고 굳이 한 번 실수한 거 반복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새로운 던전, 신세계 질서의 던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돈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공략을 하죠. 그러다가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실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성공을 하죠. 던전 공략 성공 이러면 막대한 부를 챙겨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선투자를 한 대가로 지금 이 성공 이 던전 공략법을 터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걸 나눌 이유가 없겠죠. 이러다 보니 앞으로 이 길드 중심의 폐쇄형으로 기회가 계속 오게 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눠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나가리가 되면서 99%는 결국 이 전락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뭐 폭락 온다, 뭐 전쟁 난다, 뭐 불황이다, 살기 힘들어, 뭐 이런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앞으로 스태그 플레이션 온다. 이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이 물가는 폭등을 하는데 나의 수입은 이 빵원이 되는 요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공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 무명의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 신세계 질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회다. 요렇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물가도 오르지만 경제도 말도 못하게 발전을 합니다. 단지 여러분만 대공황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애초에
지금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 요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방제 국가 이러한 시스템 변화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새로운 신세대에게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두 이 공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세대 출생자들에게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숙청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기득권들이 계속 부와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 새로운 신세대가 일어날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를 나가리 시키는 거예요. 숙청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한 번 더 다른 얘기를 하면 화폐 개혁을 하는 화폐 개혁.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전 세계 시장을 죽이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신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먼저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세대들은 기회를 잡는 거고 기존에 우리 그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이나 우리 이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게 수많은 이 인민들은 이 나가리가 되는 거죠. 이 화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저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만 해도 인구가 13억인데 그 13억 인구 모든 사람들이 다 자본가가 되고 이 권력자가 되면 그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이 숙청 작업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숙청의 대상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앞으로 세상 안 망합니다.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물가도 올라가지만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큰 상승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거다. 단지 우리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 기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산업사회 이 부를 가지고 있는 기존 세대가 갈려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들은 뭐 공황이 맞죠.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런데 지표상으로 나타난 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 얘기고 그렇죠. 여러분들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목표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강제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거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좀 고급지게 화폐 개혁을 한 게 지금 이러한 구조죠. 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연방제 국가 출연 아시아판 나토로 안보 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잖아. 죽기 싫으면 따라야지. 요거 하나 하고 온라인상의 연방제 국가 출연. 자, 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새 시대 이 트렌드에 안 맞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당신이 거지가 된 거야.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냥 대놓고서 화폐 개혁을 해버리면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이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온라인 중심의 어떤 그 발 담그는 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 그 4, 5, 60대 진보대 학생들은 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돈도 좀 벌었고 인제는 뭐 이 편안하게 은퇴를 할 거야. 자, 은퇴하게 가만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부를 강탈을 해야 이제 그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기회가 가는데 이 편안하게 은퇴하게 놔두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이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가동시킬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작업에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근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저로서도 알 수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반드시 작업은 들어간다. 오히려 지금 이들이 난뭐 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거 공부하기 귀찮고 머리 아프니까 난 몰라 이렇게 이 방심을 하게 일부러 좀 방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안다면 뭐라도 지금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그렇죠. 이들은 결국은 부를 강탈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부러 방심하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많은 후회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그레이트 리셋 마무리가 이제 한 3 개월 정도 남아 있고, 이제 다음 시대를 준비를 해야죠. 이에 발맞춰서 저희 이 무명도 이제 길드원을 지금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명의 무풍지대 길드원 모집합니다. 자, 이 무명의 미래에 대한 이 풍향계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 상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혁신을 불러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길드원을 모집을 해요. 자, 과거에 이 산업 사회에서는 이 발전 모델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이 게임화되어 있는 시대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하루라도 먼저 가본 그 사람이 전문가고, 이 그 사람이 스승이지,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 이 온라인 게임화되어 있는 세상에 대응하시기에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분도 그렇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이 성장을 하기 위한 이 부분도 매우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미래를 어떤 쪽이 더 나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기회비용이 상실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이 기존에 자리 잡은 데들은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데였으면 어떠한 좋은 아이템이나 서비스든지 일단은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팔아야 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돈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대한 돈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그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멤버십을 한다. 내가 돈 얼마 줄 테니 너 나한테 이게 지식 줘. 뭐하러 줍니까? 그냥 혼자 벌지. 돈 수백 배를 버는데. 당신 뭐야? 이러고 그냥 내보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가리가 돼버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베타적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초기 상태에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플랫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회에 무조건 돈을 일단 투자해 가지고 판돈을 걸면서 패를 열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개인이 이거를 하다 보면 이 판돈 내다가 이 거지되죠. 그레이트 리셋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거 판돈 걸다가 그레이트 리셋 돼 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가지고 같이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길드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무명도 이 무풍지대 길드를 지금부터 지금 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길드원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40대, 50대, 60대, 우리 그 그레이트 리셋 당해야 되는 숙청 대상자가 이 성분 나쁜 사람들이 1차적인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빡센 검열을 우리가 해요. 당연히 길드 커뮤니티는 돈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보들이 오가고 있고, 그러한 인맥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스파이 간첩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이 그 가입 시청자들 중에서 실제 가입에 되는 비율도 점점점 낮아지게 될 테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빡센 검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여러 번 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나의 모든 것을 일단 이 길마 길드 마스터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느 길드에도 가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길드에 가입하는 분들은 이 국내외 정세 분석 뉴스에 나오지 않는 다른 형태, 그렇죠. 우리 그 채널의 이름이죠. 무명의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보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 먼저 해당이 될 테고 두 번째 새로운 어떤 온라인상의 주로 온라인상의 기회를 잡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 또는 이 온라인상의 어떤 특수한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 인맥을 원하는 이 앞으로는 동반 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맥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원하는 이런 분들이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이 가입 절차에 따라서 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 가입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걸 따르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런 분들을 먼저 선호한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이 뭔가 행동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춰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유지 비용, 이 회비보다 최소한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의 기회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지 못하면 이 커뮤니티에 생명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투자자,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뭔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대상이에요. 뭔가 행동을 해야지 고민만 하고 공부만 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쏟으려는 분야가 이 온라인상에 게임화돼 가고 있으니까 온라인 인제 그 뭐 SNS 개발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동반 성장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메타도 있고 뭐 저 스레드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른 커뮤니티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전통적인 거. 자, 이 SNS를 하거나 이미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크리에이터 여기를 저는 당연히 선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기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역량도 있는 그런 좀 이 경력 사원 여기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을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두 부류를 기본적으로 가입 자격 1, 2 순위로 두었고 자, 그다음 인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인제 이분들은 인제 정보를 인제 그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겠죠. 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시려는 인제 그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공직자 또는 이 학계 이 전문가 분들도 뭐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앞으로 연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분들도 가입 자격에 포함되어 있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꼭 이러한 자격이 아니라 지금 뭐 직장인이라든지 뭔가 하려는 사람들 뭐 부업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먼저 좀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고 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안에 행동에 나서셔야 됩니다. 그냥 정보만 듣고 뭐 이거 할까 말까 달릴까 말까 뭐 이래 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행동을 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길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가입했다가 탈퇴하신 분들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기존 회원들의 이 정보 자산을 저 혼자만의 정보들이 아니잖아요.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통의 공동 정보 자산이기 때문에 이 정보 자산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예요. 그래서 한번 가입했다가 재탈퇴는 탈퇴하신 분들은 재가입은 불허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인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도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소비자랑께 이러한 마인드라면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뭐 멤버십 같이 뭐 이런 뭐 무슨 영상 하나 보면은 나를 후원해 주세요 뭐 요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같이 MMO, RPG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파티원들끼리 각 뭐 궁수, 전사, 도적 뭐 이러한 이 각자의 직업에 맞춰서 서로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새로운 던전, 신세계 질서의 던전을 공략하는 던전 공략법을 연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이 사냥의 파티 사냥에서 수익이 이 성공을 하면 전리품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역할을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얻을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단순히 내가 가입을 했으니까 나한테 뭘 해줘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강퇴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무풍지대라는 이름은 안 달았습니다만 이 길드원들은 지금 이미 거의 한 1년 반 정도 이미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왔고 그동안 많은 공부도 해 왔고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이 모집하는 건 처음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길드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길드 가입이 안 돼요. 길드 가입을 길갑이라고 그러죠. 길드 가입 요렇게 길갑. 자, 길갑 바로 안 됩니다. 바로 안 되고 신규 가입자들은 이 멤버십 이 등급 중에 신입생 등급이 있어요. 신입생 등급. 여기에 가시면은 이 그동안 이 1년 반 넘게 우리 그 기존에 그 길드원들하고 이 같이 해왔던 교육 자료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당연한 그동안의 이 경제 상식이라든지 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뒤엎는 상식밖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무명의 투자론 지금 17강인가요? 이것까지 일단 먼저 좀 공부를 좀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공부를 기초 공부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말이 통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 이 이외에 인제 그 공개 불가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시청을 하신 다음에 독학을 기존에는 제가 이 설명을 계속 좀 해 드렸는데 이분들을 지금 이 교육시켜 드릴 시간이 따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면은 뭐 교육을 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따로 이거를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신입생 등급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독학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길드 가입 되시면 그다음에 인제 그 길드 전용 방에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일단은 이 처음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신입생 등급으로 가셔 가지고 먼저 독학부터 하셔야 되고 이게 되신 다음에 인제 그 검열에 맞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안내 문들이 쭉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 신청을 길드 가입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가입되는 거 아니에요. 빡센 검열을 하고 먼저 이 자격을 다 이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가입되는 거죠. 이 길드에 가입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입 거부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요 부분은 제가 뭐라고 드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래서 먼저 이 길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길드 가입이 아니라 먼저 신입생 등급에서 독학 공부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 자격에 맞춘 다음 이 길드 가입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이 길드원 모집 공고를 안내해 드렸고 이 길드 안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국제 정세와 사건의 이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이죠. 그래서 새로운 재해석된 내용들을 좀 이 놀라운 얘기들을 좀 듣게 되실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 상식처럼 생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 학습을 하게 되실 테고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역술인이죠. 그래서 사주 역학을 이 기반으로 한 미래 사람들의 이 구군과 이 사람들의 운명을 예측을 해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이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인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메인은 아닙니다. 1 년에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만 딱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밑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 투자들을 같이 하고 있고 정보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이 매일 이 실계좌를 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이 공개를 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제 실계좌 내역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련을 해 드리고 있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앞으로 이 온라인상에서 세상 게임화돼 가고 있다 보니까 이 게임 화되어 있는 미래 사회에 인제 그 기회를 잡고 이 산업 사회에 인제 그 선점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인 활동들을 인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일들을 할 예정이고, 자, 기본적으로 저는 공식적인 역술인이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돈 버느냐? 어떻게 돈 버느냐? 그런데 언제 이 발복을 하겠느냐?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발복을 난데없는 발복을 하는 분들은 이 처음부터 기대를 하고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떠한 계기로 해서 안 하던 일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또는 어떤 정보를 취득해.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든 정보를 취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든 한마디 귀인이죠. 요런 걸 만나 가지고 뭔가 이 기존엔 절대 안 했을 그런 일들을 새롭게 또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 주변 환경이 이 너도 나도 이런 걸 하는 분위기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난데없이 대박이 나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죠.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어 흔합니다. 정해진 패턴이죠. 대부분 사주적으로 보면은 대운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요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만나는 이런 것들도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 당장 1년 또는 2 년만 지나도 큰 기회가 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으니 같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길드원 가입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이 무풍지대 길드원 모집 공고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죠. 이 한미일 3자 공약에 대한 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지난 2024년도에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 내에 동북아의 이 오프라인의 이 연방제 국가 출연,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의 새로운 대륙 신대륙 이 연방제 국가 출연, 두 개의 연방제 국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공약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국제 질서는 이 친중, 친미였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 냉전 체제, 그 미소 간의 전쟁이었죠. 냉전 체제에서 친중, 친미로 갔다가 지금 이제 반중, 친미가 이제 그 국제 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결국은 이러한 반중 친미를 하려면은 이 말로만 될 부분이 아니고 이 중국이 그동안 담당하고 있었던 거는 세계 공장이었어요, 공장.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 라인을 끊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안 먹고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반중 친미를 하려면은 새로운 이 3차 이 협력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라인을 돌리고 생산 설비들을 다 이전을 하고 여기랑 이제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북중러대 한미일 그리고 한미일 플러스 이제 그 자유진영이 이 뭉치는 이러한 이 안보 공동체가 이 경제 공동체로 바뀌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 이 저 오프라인상의 핵심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질서가 이 친중 친미에서 반중 친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그 세계 공장 역할을 담당했던 이 중국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 3차 이 협력업체 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자유 북한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예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이 지정학적인 이 분단 국가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 분단이 되고 그다음 이제 이 우크라이나도 나중에는 많은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휴전 형태로 이제 마무리되겠죠. 분단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 폴란드하고 이번에 다음 세대 발전 국가로 일단 낙점이 됐고 지금 이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는 이제는 통일이 된다. 그래서 친중 친미의 국제 질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예전에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동북아에 이제 그
중국을 대체할 3차 협력 업체를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이 북한이 작아요. 저한테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들어온 지령에 의하면은 북한의 인구가 2천만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체크가 좀 필요해요. 저는 그래도 한 2,300만 명 정도는 되는 줄 알았었는데 뭐 이 2천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천만이 안 된다는 게 뭐 1999만 명은 아니겠죠. 한 1,800만 명, 뭐 1,700만 명 요 정도 되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한 자리 숫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점이라면은 북한을 통일을 해도 이것만으로는 대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그 사업 계획을 전부 다 다시 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북한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이 뒤에 배후지를 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과 이 연방 국가로 갈 수밖에 없겠죠.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테고, 이러한 연방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에는 항상 이 전쟁은 이제는 일상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없다면은 연방제로 묶여가지고 구속을 일부러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연방제를 안 들어오면 거기가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연방제로 들어오면 이제 안전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보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로 가는 이러한 수순을 긴 시일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테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 베이스를 까는 게 바로 한미일 3자 공약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오프라인의 동북아 연방제 국가 출연, 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 제가 이 K엔터 방위산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온라인상에서 이 연방제 국가가 또 출연할 텐데, 이거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이러한 이 오프라인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신산업 패러다임의 대두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 남북한의 통일이 되면은 이 남한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찍어낸 이 돈들은 이 남한에서 이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의 이제 그 통일의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이들의 의해서 명분만 제공해주고, 실제로 풀린 돈들은 한 바퀴 순회공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 돈들이 전부 다 이 북한 개발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은 잠시 이러한 뭐 이 뭐 기본소득제 뭐 이런 거 뭐 20몇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고기 한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전 세상으로 가겠죠. 그다음 이제 MZ 세대들은 이제 다음 새로운 신대륙인 이 온라인상의 새로운 이 연방제 국가의 주도 세력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이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들은 또 급격하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의 미래는 아주 밝다. 그리고 한민족도 물론 아주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단지 이 중간에 껴있는 4, 5, 60대 이 산업사회에 쪄들어 있는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의 인생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통일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 산업사회에 쪄들어 있다 보니까 다가오는 미래 세계를 이 대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 양적 완화의 명분만 제공해주고 통일의 불쏘시개로 쓰이다가 그렇게 이 레거시 미디어의 이제 그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세대가 될 거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은 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주 밝고 이 중심국가가 될 테고 이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를 쫓아가지 못한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 인생만 망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비공개 커뮤니티인 이 무풍지대 길드를 이 작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출범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이 미래 사회, 특히 이 온라인 사회, 그 오프라인의 연방제 국가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이
통제나 탄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뭐 또 관여할 부분도 없고, 이 여러 가지 외부의 세력들은 제가 이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리드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20, 30대 MZ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이끌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4, 5, 60대 진보 대학생들 중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만이라도 이러한 그 미래 세상을 좀 준비해서 끌고 가라,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 무풍지대 길드가 작년에 이 결성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 본 채널이 이 폭파가 되면서 멤버십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현재 무풍지대 길드의 가입은 이제 조만간 이제 멤버십이 활성화되면은 거기에 먼저 투자론을 비공개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전혀 틀린 그런 내용들을 먼저 바로잡는 이 투자론 시리즈를 먼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빡센 이 검열이나 검증 과정을, 인증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 무풍지대 길드로 가입되는데, 가입됐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고, 이 무풍지대 길드는 뭔가 행동을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곳이지 단순히 이 비공개 영상을 시청하고 돈 내고 많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지난 시기에 들어오신 무풍지대 길드 선배 회원분들은 이미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춘 그런 길드만이, 커뮤니티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도 쌓아놨고, 그 다음 사업의 기반도 이미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장애물이 되겠죠, 장애물. 이 정도는 수준을 네가 맞추고 맞췄을 때 가입을 시켜준다. 이러한 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미 번 돈이 있어요, 번 돈. 뭐 자산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번 돈이 있어요. 이 새로 들어온 분들은 이게 생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번 돈이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투자로 돌리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겠죠. 공짜로 이제 생긴 돈이니까. 그런데 생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모든 이 들어가는 돈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풍지대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은 10만 원만 내면은 일단은 가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널널한 가입 조건을 가졌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그 성장을 해가지고, 예전에 같이 입학했을 때는 이 꼬맹이 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불과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빠른 애들은 의자나 책상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무풍지대 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온라인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리고 오늘이 가장 쉬운 그런 날이에요. 내일은 더 어렵고 내일 모레는 더더욱 어렵고 가입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는 이제 그 뭐 2기도 무풍지대 길드 2기도 끝났고 그 이제 3기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조만간 이제 그 이 멤버십이 다시 활성화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그 제가 기입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그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을 좀 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안 되면은 지금 이 무풍지대 무풍지대 길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풍지대 길드 회원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위 그룹으로 하이라키컬하게 내려가는 이러한 이 연방제 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었던 이 국제 공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예전에 여러 번 다뤘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예시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